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공모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마지막 날인데 잘 보내셨나요? 저 같은 프로 유튜버는 뭐 추석이 어디 있고 명절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만원이라도 벌려면 열심히 영상 만들어야죠. 오늘은 9월달에 사면 배당 주는 며칠 만에 배당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셨다가 관심 있으신 분은 매수하셔도 그다지 나쁘지 않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9월 배당 받으실 분은 28일까지 사셔야 돼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이 28일날 산다 해가지고 주식이 이날 입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D 플러스 2일날 입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날 사면 29일 D-1일 되고 그 다음에 30일 D-0일 이때 입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녁 12시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28일까지 사셔야 되고 29일날 사면은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이 의미 없는 날을 배당 락일이라 그래요. 보통 3개월 이자 받으려면 은행에다가 3개월은 넣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게임의 양상이 다르죠. 이틀이면 3개월치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좀 괜찮다고 전 보이고요.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포스코홀딩스 이게 작년 3분기 배당이 한 5천원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24만원 정도 하니까요. 지금 주가로 따졌을 때 배당률이 무려 2%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보셨지만 이틀만 들고 있으면 2% 이자를 주는 거예요. 예금 금리가 높은 은행이라든가 파킹 통장 넣어놔도 이틀에 2%라 이런 통장이 있는가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주식은 게임의 양상이 다르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만큼 돈을 주지 않는다. 딱 배당 권리 주는 그때만 들고 있으면 돈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연간 배당금 17,000원이었어요. 연간 배당률 따졌을 때 7%니까 포스코홀딩스 1년 갖고 있으면 한 7% 정도 이제 배당으로 나오는 거고, 만약 그게 싫다, 나는 배당만 먹고까지 빠질란다, 그러면 올해 28일날 사가지고 10월 1일날 팔면은 이 정도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작년 배당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아셔야 되겠고,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님한테 상속되는 이슈가 많이 끝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상속 받으시려면 이제 상속세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배당 받아가지고 많이 처리했거든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 한 3분기 배당은 361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0.65% 연간으로 들고 있으면 그래도 한 3% 정도 챙겨주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효성 ITX, 상용 CNE, 한원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그다지 메이크가 없는 그런 브랜드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명한 기업이고요. 작년 3분기 배당 기준 효성 ITX는 150원을 줬기 때문에 한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쌍용 CNE, 한원 시스템 모두 한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쌍용 CNE가 배당률이 상당히 높은 게 눈에 띄네요. 분기 배당 해주고, 게다가 매 분기 고배당이고 리튬 이슈까지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메이커도 있기 때문에 미들 뺨을 때리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배당을 얼마 줬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달에 5천원 줬고, 작년 12월달에 5천원 줬고, 올해 3월달에 4천원 줬고, 올해 6월달에 4천원 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작년 5천원 주다가 올해 4천원 줄였으니까 좀 줄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3월 6월달은 4,000원씩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 추정이지만 9월달은 한 5,000원 정도로 해주고 작년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이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써놨지만, 배당은 회사가 돈이 남으면 주는 거예요. 돈이 남으려면 이익이 나야지 주는 거겠죠. 이제 당기순이익이 플러스가 돼야지. 반면 채권은 회사가 돈이 없어도 줘야 되는 의무예요. 채권이 이제 돈 안 갚아버리고 그래버리면 은행에다가 이제 돈 안 갚는 그런 행위하고 똑같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모라토리엄 지불유예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안정적인 대신에 수익률이 좀 낮고, 아무리 채권 수익률이 뭐 4% 간다 해도 주식 수익률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확히 반대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크죠. 주가가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도 줬다가 안 줬다가, 회사가 사정이 안 좋으면 안 줬다가, 회사가 사정이 좋으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줬다가, 그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도 일반적으로 좀 높은 편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분기 배당 많이 주거든요. 분기로 150원씩 주다가 연말에 한번 좀 많이 주는 이런 형식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습이다. 이제 반기 배당주 6개월마다 한 번씩 주는 애는 6월 달에는 150원 줬다가 연말에는 한 300원 주고, 이런 식으로 연말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쌍용 CNE는 그냥 110원 복부돼버렸네요. 그리고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쌍용 CNE하고 비슷하게 복부돼버렸고요.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올해부터 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든가 SK텔레콤, 신한지주, 시젠, 한샘, CJ제일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3월 끝나고 한 번 줬더라고요. 그렇다면 9월 끝나고 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3분기 추정 한 300원 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정 배당률이 한 0.33%,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조금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이날 뭐 배당락이 형성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830원으로 한 1.6%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신한지주는 400원으로 한 1.14% 예상이 된다. 물론 이건 제 추정치고 여기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CJ는 200원이긴 한데 얘는 이제 코로나 정점이 끝나가지고 그다지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삭선하셔도 될 것 같고, 한샘은 0.79% 예상이 되고요. CJ제당은 한 0.26%로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하고 신한지주가 상당히 연간 배당률도 높고 3쿼터 배당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원이었죠. 9월달에 연말에 좀 많이 주는,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3월, 6월, 9월은 좀 적게 주다가 연말에 이제 최종적인 실적 나오면 그에 맞춰서 이제 배당을 확 뿌려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같은 SK그룹이기 때문에 유사한 배당 흐름이 보이죠. 작년 9월달에 500원, 작년 말에 1660원, 830원씩. 아마 9월달도 830원으로 예상이 되죠. 여러분 딱 보면은 어느 정도 숫자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재미로 배당주 추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한주주도 260원, 그 연말에 1,400원, 올해 3월 400원, 6월 400원, 작년 260원에서 400원으로 꽁충 뛴 게 눈에 띄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기면 배당도 늘어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CJ는 작년 9월달 200원, 작년 말 400원, 작년 3월 200원, 작년 6월 200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한동안 메리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질병이 발발하지 않는 이상. 한샘도 작년 9월에는 안 줬다가 작년 12월 1,550원, 올해 3월 400원, 올해 6월 400원, 아마 올해 9월도 이런 식으로 그냥 급기하면 되는 거예요. 400원 줄 것으로 예상하고 연말에 이제 남은 금액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CJ제당도 뭐 1,0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주기 시작할 것 같고요. 한 번 분기 배당 주기 시작하면 회사 입장에서 주주 반발 때문에 일단 끊어버리면 주주들이 엄청나게 반발해버리잖아요. 주주총회 나와가지고 막 질러버리고 주총장 방 굴러 다녀버리면 뭐 안 줄 수가 없죠, 여러분. 게다가 이제 대기업이면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주려고 노력한다. 회사 사정이 안 좋더라도 배당 금액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작년에 500원 줬는데 올해는 좀 사정이 안 좋다. 그러면 좀 줄여가지고 400원. 200원 뭐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겠지만 가급적으로 이제 시기 맞춰가지고 분기 배당 주는 데는 지속적으로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당락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배당락이라는 건 9월 30일에서 10월 1일로 넘어가는 이 하루 차이 때문에 1,000억이라는 이제 부채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구한테 이제 그 배당으로 줘야 되니까, 주주들한테. 그러면 어제까지는 1,000억이 회사에 있었다. 근데 10월 1일은 이제 1,000억이 없는 거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회사에 이제 1,000억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0억만큼의 주주들 이제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배당락이라고 이름 붙이고 주주들도 이제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시가가 조금 떨어지는데요. 작년 배당락 때 시초가 같은 경우에 0.75% 정도 떨어졌다. 그리고 종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4% 정도 떨어졌는데, 보통 이제 시초가를 배당락일에 떨어진 주가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는 현금이 적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고 연말 배당이 좀 더 떨어진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고마와 함께하는 고무주식인저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무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